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치과의 거짓말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여러분들께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그 사후정 치과 선생님들이 사주셔야만 제가 많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명예훼손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갖다 유튜브에 올려주셔야 이 책을 사시기 때문에 그거 많이 좀 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계셨냐면 4개월 동안 할머니께서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도 않고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코에 고름이 차서 수술해서 겨우 나왔다고. 물론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거꾸로 이렇게 상악동에 고름이 찰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면 상악동 자체의 질환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 충치검사 얼마 전에 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윗니가 자꾸 아파요. 주말에 기침하는데도 아프고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왜 그런지 한번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치가 없더라도 치아가 아플 수 있고 그 아픈 정도는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치아 우리가 보통 어금니 뒤쪽 위에 어금니 쪽에는 사이너스라 해서 상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염이 있거나 또는 그 상악동염이 있거나 우리 축농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상악동염이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또는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져서 치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굉장히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환자가 밤에 잠을 못 자서 가까운 치과를 갔더니 음, 그 신경치료를 하자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 집까지 와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충치가 없었고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잇몸 질환도 없었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정도 약을 먹고 나가셨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다시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처음엔 속으로 갑자기 이비인후과 가라 그래서 너무 생뚱맞아서 사실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나와서 너무 감사했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염이 생기면 이 사이너스 주변에 있는 치아 뿌리 쪽 있죠? 이쪽 신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염증이 있으면 그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게 다른 외국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거나 이갈이가 있거나 심한 충치 또는 잇몸에 농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아프다면 우리가 일단은 치아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상악동에 관련된 질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악동염이나 이런 증상 때문이라면 온수풀을 한다든지 또 샤워를 통해서 습기를 갖다가 이제 좀 제공한다든지 또 생강차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헤드 콜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감기, 심한 감기 같은 게 걸리거나 크로닉 사이너티스, 즉 상악동염이 심할 경우에 바로 이런 치아에 굉장히 아픔을 많이 느낀다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고개를 갖다 숙이거나 또는 위아래로 하면서 걸었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위아래로 걸었을 때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계단 같은 걸 올라갔을 때 아프다면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상악동염일 수 확률이 그러니까 통증이 그때 심해진다면 상악동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료, 아까 봤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원문에서 제가 뽑은 거로서요. 여기서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덴탈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 이제 보면 5군데 정도의 어떤 신경치료를 갖다가 미스 진단해서, 그러니까 잘못 진단해가지고 상악동염인데도 불구하고 5개 정도 신경치료를 갖다가 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치과에 가서 진단할 때 충치인지 또는 잇몸 질환이 심한 건지 이갈이가 있는 건지 잇몸에 또 농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도 환자가 많은 통증을 갖다 호소한다면 이비인후과에 반드시 보내서 이것이 과연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아닌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고개를 갖다가 숙였을 때 더 심해지거나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그럴 때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심한 충치도 없고 잇몸도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도 않는 젊은 분들일 경우에는 특히 저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보내서 한 번 더 이것이 치아 질환이 아니에요. 이비인후과적 질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감기가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이제 4월달이나 이럴 때 알러지 비염이 있다든지 상악동염이 있을 때 무조건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받거나 또는 또
또 이게 충치 때문에 의심하시고 충치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실수를 갖다가 범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물론 여기 원문에는 더 좋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기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원문을 갖다가 한번 찾으셔서 저도 실력이 이렇게 좋은 영어 실력이 좋은 건 아니라 여러분께 혹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요런 원문을 찾으셔서 좀 더 보충하셨으면 합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 불금 특집인데 즐겁지가 않네요. 내용은 자,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아유, 또 항상 끄는 걸 잊어먹어요.